안녕 친구들. 자, 오늘은 현대소설 2강 EBS 수능 특강이죠. 162쪽 복덕방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암 친구들은 연암 자료 다 받으셨을 겁니다. 분석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준비합니다. 복덕방 분석 자료 준비하세요. 자, 우리 연암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 오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복덕방, 자, 우리 본문 자료 아니고 분석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암답게 본문 분석할게요. 자, 갈래 단편소설입니다. 요거는 쉬운 거고. 두 번째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작가는 이태준 작가고. 자, 배경 색칠하세요. 시간이 1930년대. 자, 오늘 보니까 1930년대 작품이 많네요. 30년대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보다는 옆에다가 적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 30년대가 중요하지 않고 일제강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대화가 중요합니다. 근대화 여기다가 물질 만능. 자,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황금주의 배금 사상이라고도 하죠. 계속 제재는 노인들의 삶이고 주제 색칠합니다. 주제 중요하거든요. 주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좌절과 비애다. 뭐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말을 통해서 이 노인계층의 문제로구나. 그래서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9세대에 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특징이죠. 나중에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보려면 특징.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중심 소재로 하고 있다. 색칠해 볼까요? 현실적 사회 문제. 자, 그럼 도대체 이 현실적 사회 문제 구체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근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9세대. 자, 혹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9세대의 경제적인 몰락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시대의 흐름에 적응 못한 것도 맞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는 것도 맞고 그래서 오늘날과 약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9세대의 소외감에 관한 글입니다. 2번 괜찮고 3번 색칠하겠습니다. 3번 소외된 인물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 이 소외된 인물은 노년계층이나 이 9세대 계층을 말하는 거고 가족 연대감이 상실됐다. 색칠하세요. 가족 연대감이 상실된 세태를 비판한다. 사실 이제 요 원인이 근대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색칠되어 있으면 4번도 맞는 말이죠. 이기적인 딸과 소심한 아버지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자, 그 다음 거 색칠하세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 공동체의 모습. 자, 어떻다? 가족 공동체의 가족의 끈끈한 사상, 가족애가 떨어지고 있는 가족의 밑으로 내려가고 전통적 효사상. 가족애도 떨어지고 있고 전통적 효사상. 전통적인 효사상도 밑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시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물질적 가치죠. 물질적 가치겠죠. 부모라도 돈 안 주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자, 뭐 시대가 근대화된 시대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됐고 자, 6번 작품박 서술자가 색칠하세요. 작품박 서술자가 주로 안초시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자, 사실 이 주인공이 3명이긴 하거든요. 3명인데 안초시, 서참이, 박희환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거의 포커스가 안초시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자, 됐고 나머지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13번 같은 것들 있죠.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뭐 이런 것들 아까 위에서 충분히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 중요합니다. 인물 볼게요. 안초시. 자, 가장 중심 인물이긴 하고 이 중에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안초시. 서참이의 복덕방에서 소일거리하는 늙어서 이제 무능해진 인물입니다. 늙은이로 과거에 한미천 잡은 경력이 있지만 지금은 딸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고 이 말은 경제적으로 몰락했다는 뜻이겠죠. 복덕방에서 소일거리하면서 지내는 인물로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안초시는요. 그래도 자존심이 되게 센 인물로 나와요. 자존심이 되게 세고 자, 그래서 우리 왜 조금 있으면 이제 읽다 보면은 본문에 자기가 일확천금을 노려서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기에 성공할 거라고 꿈꾸는 부분에서도 서참이 이 녀석, 내가 너 중개사, 이 부동산 중개업이거든요, 복덕방이. 그래서 너를 이용해가지고 더 큰 집 살 테다. 두고 보라지. 이렇게 자존심이 좀 센 인물로 나옵니다.
자, 서참이입니다. 복덕방의 주인입니다. 구한말 훈련원 참의를 지낸 인물로 복덕방, 지금의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복덕방의 주인, 현재는 거강구는 중개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삶에 불만이 많은 인물로 자, 가장 이 글에서는 그래도 가장 불만이 많고 비판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인물로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비애를 느끼고 있지만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된다고 위안하는 낙천적인 인물입니다. 자, 박희환 영감입니다. 복덕방에 자주 나오는 서참이의 친구이자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서 대서업을 하겠다고 공부를 해보지만 허가가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대화에 적응 X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이 근대화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야. 이 박희환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대서업을 하면은 대필업이거든요. 말을 잘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다은이가 어떤 이 재판을 하고 싶어서 송사를 걸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억울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주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적어야 되는데 이런 적는 문구를요. 옛날 삼국지 읽듯이 적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이렇게 때는 바야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그게 이런 식으로는 아닌데 옛날 구한말 삼국지 읽는 말투로 대서업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죠?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기도 답답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박희환 영감이 이 세 인물 중에서는 글에서는 비중이 제일 적긴 해요. 자, 안경아. 유명한 무용가로 안초시의 딸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타산적이다. 이 계산적이란 뜻이죠. 계산적이고 차갑기 짝이 없는 냉정한 인물로 안초시가 죽자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할 정도로 이기적이다. 자, 여러분들 인물 유형 4개 봤죠? 그럼 지문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다 본 거예요. 지금 자, 그래도 줄거리만 좀 보고 지문은 한 20줄 정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뒤에 줄거리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안초시와 박희환은 서참이가 운영하는 복덕방에 와서 소일거리 합니다. 안초시는 무용가로 이름을 떨치는 안경아를 딸로 두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안경아는 그런 아버지에게 안경다리 고칠 돈조차 넉넉히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효를 하지 않습니다.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초시는 박희환으로부터 개발 예정인 딸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안경아에게 그 땅을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경아가 3,000원을 투자하지만 줄 거 보세요. 자, 당시에 실제로 1930년대에 있었던 투기의 열풍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30년대에 투기 열풍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금강채굴 열풍도 있었어요. 그게 합쳐서 뭐냐면 한탕주의거든요. 요게 한탕주의로서 일제강점기 너무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헛된 망상을 품는 거야. 헛된 망상을 품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 김유적의 금 따는 콩밭이에요. 금 따는 콩밭은 소장농이 자신의 땅에서 금 나올 거라는 친구인데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서 빚내가지고 콩을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콩밭을 다 갈아엎고 계속 땅 파재끼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은 금이 안 나오고 친구는 도망칩니다. 사기친 거예요. 자, 제목이 금 따는 콩밭이에요. 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다루고 있는 게 복가 덕이 가득한 방.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건 복가 덕이니까 이것을 주는 방, 복덕방입니다. 어때요? 진짜 복가 덕이 있는 곳입니까? 소외된 뒷방 늙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한숨 쉬는 곳이겠죠? 제목이 약간 비슷하네. 좀 이따가 체크합시다. 자,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안초시는 딸의 냉대에 줄 거세요. 딸의 냉대에 이게 바로 자살의 원인입니다. 왜냐면 안초시가 지 돈을 실패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안경아가 먼저 한다고 했거든. 아버지 그거 저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래서 자신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원망은 다 안초시가 받는 거예요. 자, 딸의 냉대를 전전긍긍하다가 죽음을 택합니다. 안경아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안초시가 죽은 이유를 감추려고 하고 진짜 위선적이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서참이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을 성대히 치릅니다. 자, 줄 거 주세요. 장례식을 성대히 치르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초시에 대한 연민입니다. 안초시에 대한 연민. 이고 위로입니다. 아이고 내 친구 죽고 난 다음에 그래 죽은 다음에 좋은 거라도 입어라. 자, 두 번째는요. 안경화에 대한 반감입니다. 안경화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자꾸 안경다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소설이 짧아가지고 안경다리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이 한 50전, 60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으로는 안경화가 돈이 엄청 많은데 20전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놓고 계속 아빠한테 안경다리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보기 싫게. 이렇게 타박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계산적이고 아빠한테는 돈을 쓰지 않는 여자야. 이것에 대해서 야, 너 아빠 재산날에 돈 다 써라. 일부러 반감을 하는 겁니다. 네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다 써 지금. 네 거. 너 아빠 때문에 들어오는 보험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자, 계속. 그래서 자 장례식을 치릅니다. 서참이와 박희환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울분을 느낍니다. 자 제목의 의미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제목의 의미 복덕방 갈로 하시고 반어법이죠. 반어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슬쩍 언급한 소설이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입니다. 그것도 반어법이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반어법이죠. 그죠? 이런 것처럼 반어법인 제목이 꽤나 많습니다. 복덕방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급변하는 바깥 세상에 편승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자 줄 거 주세요. 가장자 주변부에 주저앉고 많은 초라하고 궁핍한 노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노인들 줄 긋고 자, 그 바로 밑에 줄 소외된 세대의 상징적 공간 색칠하세요. 됐죠? 그래서 단어적 제목이다 이겁니다. 네,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162쪽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62쪽. 자, 다는 안 보겠습니다. 162쪽. 합시다. 초시는 162쪽 안초시입니다.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환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 자, 땅 투자. 축항 소식이거든요. 땅 투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땅 투자에 관한 이야기고 축항입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축항 소식입니다. 계속 박희환 영감에서 들은 투자 이야기를 딸에게 해줍니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10수년간 상업계에서 놀아본 안초시라. 그러면 과거에는 사업을 했다는 게 들어가 있죠. 과거 사업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했었던 안초시라. 출자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자, 설득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 OX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딸 욕심 많습니다. 탐욕적입니다. 안경아 돈 되게 좋아해요. 탐욕적이에요. 먼저 이야기 꺼낸 거야. 사실 이거 투기입니다. 투기. 땅 투기. 초시가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이승으로 시시콜콜 캐 물었습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얘기해줬습니다. 자, 별표 있죠? 별표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돈을 그 안경아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고서 대출을 냅니다. 안경아 무역연구소를 담보로 대출을 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으러 오고 돈을 값을 치르러 가고 사러 가는 것도 절대 아버지한테 맡기지 않아요. 네, 자기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별표 밑에 1년이 지났다. 시간이 경과가 됐죠. A 부분만 보겠습니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자, 어때요? 사기당했다 뜻이겠죠? 투자 사기입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면서 수소문을 해봐도 거기에는 축항이 된다는 말도 없고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다, 50배가 올랐느니 졸부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이 있어도 잠깐만 이거 맞네요. 지금 이 노인들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당시 열풍이 심했다는 거예요. 투기 열풍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투기 열풍이 심했어. 그리고 땅값이 2배도 아니고 2배도 오르는 것도 투기입니다. 2배도 아니고 10배, 50배 올랐다는 것은 100% 투기입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은 관청에 있는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박희환 영감도 투자 사기 당한 겁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는 했지만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빠르게 기민하게 빠르게 거기다가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해서 꾸민 사기였습니다. 연극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먼저 정보 바꿔서 땅을 몰래 사놓고 난 다음에 오르고 팔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LH 사건이 그런 사건이죠. 그죠? LH 사건들이 아파트 지을 곳을 미리 알고서 미리 자신의 사비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놓고 오른 거 이익을 받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최근에 모 도시에서도 관공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가지고 싹 다 사가지고 오르고 그죠? 예, 요거 사실 투기입니다. 자, 기억 줄금 거.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듯 단호하게 단절하다 이 말입니다. 배추 밑돌이듯 이 말은 배추 밑을 잘라내듯 이 말이거든. 단호하게 관계 끊음. 단호한 단절입니다. 했단 말인가. 계속. 자, 여기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지? 물질 만능주의 비판이죠. 자, 자살했습니다. 중략 부분 끝났습니다. 밑에. 파출소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에게는 먼저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역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울었어요.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에요. 스탑. 그 다음 쪽. 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 아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명예도 좀, 자, 아유, 중요하다. 여기 옆에 냉정하고 위선적이고 명예 중시하는 사람이 아버지 사랑해 줄 때는 주지도 않고 자 위선적이고 비정합니다. 뭐?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비를 저 모양으로 저 모양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경화의 비난, 냉대 때문에 자살했다고. 비난과 냉대. 그래서 살려주세요 빕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아버지 최고 좋은 옷 입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최고 좋은 데 묻어. 최고 좋게 장례식 치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표 밑에입니다. 안초시의 소위 연결식은 자 추모식입니다. 소위 연결식은 그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참이와 박휴한 영감은 수리건하게 취해갔습니다. 박휴한 영감이 무얼 잡혀서 줄 거 주세요. 무얼 잡힌다는 말은 담보 잡아서 이 말입니다. 담보. 돈이 없어서 왜 여러분들도 나 핸드폰 놔두고 너한테 1,000원 빌려갈게. 이것처럼. 무얼을 잡혀서란 말은 핸드폰을 놔두고 이런 것처럼 담보를 잡아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노인들끼리 우의를 드러내고 있죠. 우정. 우의. 에다 플러스 친구 죽었는데 2원이란다. 지금의 돈으로 따져도 한 3만 원, 4만 원밖에 되지 않은 돈일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거 드러내주고 있죠. 그죠? 가난함. 자, 이때 서참이가 됐어. 장례비가 넉넉하니까 자네 그 돈 저 계집애 줄 것 없어. 안경화에 대한 반감입니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서 거나하게 한잔했습니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복을 차려온 사람도 있었죠.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은 아닙니다. 무용과 안경화를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줄 긋고 똑같습니다. 위선적이고요. 체면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적, 체면 중시. 자, 이때 술 한잔 먹은 서참이가 일어나서 향불을 켭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술 한잔 먹고 이제 향불을 켰어요. 자, 그 다음 쪽 하더니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문하는 글입니다. 조문을 읽습니다. 자네 안초시 나 서참인데 알겠어? 자네 참 호사야? 호사 반어법이죠. 호사의 의미는 좋은 죽음이란 뜻이야. 여기서 조롱하는 겁니다. 안경화를. 자네 참 호사야 호사. 자, 결국은 죽어서야 대접받고 있는 안초시에 대한 불쌍함, 연민과 분노입니다. 연민과 분노예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연민, 분노.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사를 어찌 해보겠나? 자, 이 말은 생전 불효를 당했다는 모습입니다. 생전 불효. 자네 죽었으니까 이 정도 호사를 치라보지. 자네 살았을 때는 개똥처럼 살았잖니. 이제는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그래? 이러니까 박희환이 아이고 자네 취했구먼. 아이고 취했구먼. 그래서 그런 박희환 영감도 끝부분에 두 줄 하고 울음이 먼저 터졌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인물 관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를 조금 많이 읽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이태준의 복덕방이었습니다. 안녕.